독자분들이 방어 살 속에서 나온 기생충을 보고 이제 더 이상 회를 못 먹겠다고 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회 먹어도 되나요? 지금까지 회 안 먹었나요? 다 먹었잖아요. 다 먹었는데 여러분 회 드시고 뭐 기생충에 감염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시중에 파는 이제 회 있잖아요. 회 대부분 거의 진짜 90% 이상입니다. 다 양식이죠. 양식은 뭐 먹고 살아요? 사료. 그 분쇄 사료를 많이 먹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이 나올 수가 거의 없죠. 기생충이란 게 육지의 기생충도 그렇고 바다 기생충도 그렇지만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중간중간마다 기생충을 옮기는 매개체들이 있어요. 디스토마 같은 경우는 쇠우렁이 이제 중간에 이제 옮기는 숙주가 되겠고, 고래충 같은 경우 어지간한 바다 기생충은 1차 숙주가 물벼룩이나 뭐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작은 각각류, 그것도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매개체로 이용되는 그런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먹어요? 작은 물고기가 먹겠죠? 그 물고기 누가 먹어요? 큰 물고기가 먹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래나 상어같이 최종 포식자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생충이 최종으로 성장해서 알을 깝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인간이 개입을 하죠. 인간이 잡아서 어획해서 잘못 먹다가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산에 기생충이 대부분 있지 우리가 먹는 양식에는 기생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산을 먹었을 때 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죠. 일단은 최근에 방어회, 겨울에 제철로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양식은 대부분 일본산이죠. 요새는 또 일본산 양식 방어에도 가끔씩 나온다고 해요. 그 기생충이. 방어 기생충은 방어 사상충이라고 해서 얘는 애초에 근육 속에다가 또아리를 들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를 뜨고 회를 써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돼요. 양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0%가 아니라 덜어 나온다 이런 거고, 자연산은 자주 나옵니다. 특히 방어 사상충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좀 커다란 대방어에서 나오고, 나와도 많이 나오면 5마리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산란을 마친 방어가 홀쭉해질 시기가 늦봄에서 여름인데 이때 이제 방어들이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 잡은 방어 회를 떠보면은 방어 사상충이 진짜 10마리 이상씩 드글드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 방어는 걔도 안 먹는다 이런 소리가 방어 사상충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름에는 또 방어가 지방이 많이 빠져서 맛이 없을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겹쳐서 여름에는 방어를 잘 안 먹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방어를 많이 먹는데, 여러분 우리 식탁에 뼈접 식탁 이렇게 받아놓고 방어 사상충 본 적 있어요? 거의 나온 적이 없죠. 왜 그럴까요? 주방에서 조리사분들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열심히 그거를 제거를 합니다. 방어 사상충 같은 경우는 살 속에다가 구멍을 내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피나 뭐 체액을 빨아먹고 사는데, 거기서 이제 먹고 싸고 하면서 체내 분비물들을 거기다가 이제 고름처럼 만들어 놓고 있죠. 먹으면 그게 뭐 이상적이겠어요, 솔직히. 그 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상충에 발견된 그 부위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방어 같은 경우는 꼬리 쪽에 그쪽에 많이 있고, 또 등살과 뱃살 가르는 중간에 혈압력이라고 빨간 살이 있습니다. 거기 철분이 많다 보니 그쪽에도 이제 사상충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충 어디서 나온지는 뻔해요. 이제 딱 칼질할 때 그거 다 잡아 빼고 그 주변 다 도려내고 안전하고 깨끗한 부위만 썰어서 제공을 하는데, 진짜 어쩌다가 가끔 칼질할 때 그거 놓쳐가지고 손님상에 가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게 뭐 1000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먹을 일은 없습니다. 또 이 방어 산삼충을 산채로 우리 입에 들어갔을 때 이 고래충처럼 뭐 위벽을 막 파고들어서 신체에 손상을 입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방어 사상충은 우리 인체에 감염을 일으킬 수도 없고 기생할 수도 없으며 소화돼서 탈도 안 일으킨다고 해요, 심지어. 그 정도로 뭐 인체는 무해하나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에 이물질이나 기생충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방에서 위생관리를 소홀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방어 사상충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손님상에 나올 확률조차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생충이나 기생충 알 같은 게 살에 있을 확률은 없나요? 지금 여기 댓글 보니까 저도 그 본 적 있어요. 기생충 몇 개 제거했다고 안심해서 드시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유충들 바글바글 다 내 몸으로 들어와요. 미세 기생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기생충 혹은 기생충의 아주 작은 유충들, 더 나아가서
알, 우리가 먹는 생선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세 기생충은 그 자체가 검증되지도 않는 뇌절의 영역이에요. 적어도 해양 물고기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뭐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미세 기생충을 발견한답시고 시중에서 사온 고등어니 뭐 이런 수산물들을 가져와서 현미경으로 막 이렇게 분석하고 찾아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세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하면서 어그로를 실컷 끌고 결론은 매번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자꾸 사람들 이제 입을 타서 인터넷으로 확산하다 보면은 초반에는 약간의 이제 의구심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뇌절로 가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미세 기생충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를 먹고 잘못했다는 뉴스도 없고 발견된 보고도 없고 학회에다가 그게 어떤 기생충의 한 종류로 등록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도 없어요. 왜? 일단 고래충을 예로 들었을 때 고래충의 최종 숙주는 고래 이렇게 상위 포식자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얘들은 중간 숙주를 거치게 되죠. 중간 숙주를 거치는 요 단계에서는 얘들은 어디까지나 유충입니다. 근데 얘네가 다 자라면은 지렁이 많아집니다. 고래충 지렁이 많은 거 본 적 있어요? 저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이거 보려면 고래를 해부해서 위장을 까야 된다. 그렇게 거대한 고래 몸속에 들어갔을 때야 성체로 얘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때 짝짓기하고 알을 낳겠죠. 그러면 그 알이 고래 똥에 섞여서 바다로 나가고 거기 다시 이제 부유하다가 깨어나서 유충이나 작은 물배 이렇게 먹히고 이게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래충이나 기생충의 알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고래충에 감염돼서 뭐 수술을 받았다 하는 것들은 뭔가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방어 사상충 얘기했는데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은 고래해충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게 물개해충.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고래해충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많은 해양 기생충류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해를 끼치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고래해충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됐고 생활사도 어느 정도 밝혀졌고 자료가 많아요. 근데 물개해충이 고래해충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얘도 사람 위장에 들어가면 고래해충과 똑같은 아주 심각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물개충만 해도 최근까지는 국내에 이게 정식 이름으로 등록된 적이 없어요. 저도 이거를 일본 자료에서 찾아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물개충과 고래충 결국 이 아니사키스과에 속한 요 선충류를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 외에 뭐 잡다한 기생충류가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먹는다고 한들 해에 끼치지도 않고요. 또 우리 입에 들어갈 확률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여러 이제 오징어 같은 거 사면은 오징어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작은 이제 쌀알 같은 기생충이 있어요. 니베린 촌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생충이죠. 고래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몸에 산채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극심한 복통 그리고 천공, 장염, 식중독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생충 약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해마다 예전에 봄마다 먹어왔던 회충, 여충, 십이지장충 박멸하는 그 기생충 약은 꾸준히 복용할 경우 아니사키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반발성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박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배가 아프면 보통 회를 먹고 나서 3-4시간 이후에 명치 부근이 굉장히 찌르는 통증이 올 텐데 그러면 이제 고래충증을 의심하고 응급실 가야죠. 그러면 내시경술로 해서 빼냅니다. 하지만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게 고래충 보통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자연산, 식용 바닷물고기에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고래충은 살 속에는 안 파고들고 대부분 내장이나 항문 쪽에만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산 활회를 주문할 때 수저에서 꺼낼 거잖아요. 펄떡이는 거 바로 배 갈라가지고 내장을 제거하는 순간 고래충은 빠이빠이입니다. 우리가 먹을 일이 없어요. 거의 없다. 제가 이제 없다가 아니고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0%가 아닙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통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뉴스는 있더라고요. 해마다 여름마다 횡락객들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회를 먹다가 그게 감염돼서 가끔 병원에 오더라. 그게 이제 횟수로 따져보면은 뭐 10건? 30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먹는 먹는 횟수가 몇 건이겠습니까? 5천만 국민 중에 약 절반이 2,500만 명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를 먹는다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고래충증에 감염되는 사례가 1년에 한 20-30건 될까 말까. 그럼 그분들은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낚시인들. 자기가 잡은 물고기 대충 아이스박스에 처박아 놓고 또 낚시하면은 얘 죽잖아요. 그 집에 가져가서 해 떠서 먹어도 되겠지 하다가 걸리는 경우. 왜냐면 고래충은요 내장에 있던 애들이 숙주가 죽어버리면 빠르면 1-2시간 늦으면 5-6시간 안에 살 속으로 파고듭니다. 내장에서 가까운 살이 어디예요? 뱃살 쪽입니다. 대부분 발견되면 이제 뱃살 근처인데 뱃살 맛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또 맹점이 뭐냐면 고래충이 내장에 있다가 숙주가 죽으면 살 속으로 파고
파고든다. 이게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데 요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즉 10마리의 고래충이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마리가 파고들까 말까. 이거를 이제 확률로 나타낸 것을 근육으로의 이행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종에 따라 다르고요. 또 그 어종이 보관된 환경, 온도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많게는 5%, 적게는 0.1%. 그렇게 이행률이 낮아요. 연어 같은 경우는 좀 살이 좀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배 쪽이 이제 껍질막이 얇으니까 잘 파고들 수 있는 구조잖아요. 게다가 이런 연어를 실온에 방치했어요. 고래충은요, 또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냉동고에 넣어두면 죽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냉장고에 넣어뒀다. 그러면은 냉장고 온도가 한 3도, 4도 이러잖아요. 이렇게 낮은 저온에서는요, 얘들이 숙주가 죽어도 잘 안 파고들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돌돌만 상태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가 보면은 죽은 생선들 이렇게 매대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특히 여름에 더운데 그렇게 실온에 방치하면 고래충이 내장을 벗어나서 살 속으로 파고드는 확률이 높아져요. 지난번에 연어 시장에서 사왔는데 배를 쬐어요. 내장이 나오잖아요. 내장이 고래충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깔끔해? 자연산인데? 그런데 제가 회를 뜨는데 살 속에 다 박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데 보관을 해놓고 또 내장도 안 빼고 그냥 방치를 해놓고 이러면은 이제 살 속으로 파고드는 이행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자연산을 먹었을 때 덜 신선한 물고기를 배로 갈아서 내장을 제거한들 이미 살 속으로 파고든 애가 한두 번 있을 거 아니에요. 써는 과정에서도 이것도 못 보고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제 젓가락으로 들어서 우리 입에 들어가죠. 근데 고래충은 이에 한번 끊기면 두둥가 나면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얘네들은요, 이 사람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애들이라서 이거 이제 씹을 때 그냥 대부분 죽어요. 근데 그걸 또 이를 피했어요. 대충 씹고 이제 넘기면은 살 속에서 고래충이 산채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활력이 조금 안 좋은 고래충은 위산을 피하지 못하고 위산에 그대로 녹아서 영양분이 될 것이고, 개중에 활력이 좀 좋은 애들은 위산을 피하기 위해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빠져나가려고 구멍을 뚫으려고 하다가 명치가 아파오는 거겠죠.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 날 확률보다도 낮다. 그런데 이 확률 때문에 회를 안 먹겠다고요. 맛있는 회를 원래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먹겠지요, 굳이. 근데 드시는 분들이 모래충이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그런 이치인 거죠. 정말 극악한 확률을 뚫고 우리 위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1년에 한 10몇 건이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기생할 확률이 있느냐? 기생 확률은 없습니다. 뭐든지 기생충은요, 자기 몸에 이렇게 맞아야 돼요.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촌충 같은 애들이 인간의 몸에 잘 기생합니다. 같은 이제 포유류에서 옮겨진 거잖아요. 그리고 담수화 기반이기도 하고, 근데 해수 기반의 기생충은 담수 기반의 생물의 몸속에서는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위에 구멍을 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고, 오히려 회충, 요충 같은 애들은 숙주가 이제 편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 적응해서 성장하려고 하겠죠. 그러려면은 자기 숙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빌붙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양분만 축내고 많은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기생인 겁니다. 말 그대로 영화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회는 안 먹어도 초밥은 먹는데 초밥에도 기생충이 있나요? 일단은 회를 손질을 하잖아요. 내장 같은 거 피 제거하고 냉장고에 숙성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썰어서 초밥을 지는 거기 때문에 회도 없으면 초밥에도 없겠죠. 일단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기생충은 고래충, 물개충. 물개충 같은 경우는요, 고래충과 달리 냉수성 어종에 주로 사는 기생충이고, 물개충은 방어사상충이랑 비슷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둥지를 트고 삽니다. 그래서 회를 뜨는데 거기서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먹으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맥도날드 피쉬버거 있죠. 필로 피쉬버거에 고래충이 나왔다고 오보가 났는데 사실은 그거 애초에 살 속에 있었던 물개충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먹을 확률이 낮은 게 다 주방에서 회를 뜨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생충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거는 그 주변 다 도려내거나 물고기가 작아서 좀 이렇게 쓰기 애매하다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안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 손님의 상까지 절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손질을 합니다.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 셰프님들, 조리 실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별탈 없이 회를 먹어왔던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이제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로 그 시메사바 고등어 초절임 했을 때 국산 생물 고등어를 가져와서 했었죠. 빵도 크고 배가 다르니까 내장이 이만큼 나오는데 거기에 고래충이 정말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이 고등어는 죽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내장에 있던 고래충이 다 살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마리면 100마리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한 마리 들어갈까 말까. 특히나 이렇게 저온에 얼음의 빙장으로 운송되어진 것들 싱싱하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하루가 지나도 한 마리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심해 사발을 했을 때 뻗어서 회로 먹어도 되냐? 고래충이 없으니까 당연히 되죠. 하지만 한 마리라도 들어갈 수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포를 뜨면서 또 썰면서 잘 봅니다. 여기 이제 일식하시는 분들이 숙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딘가에서 이 고등어 초절임회를 먹어왔다. 그게 이제 국산 생물 고등어로 대부분 만들어졌음을 인지하셔야 돼요. 예, 노르웨이에서 냉동으로도 하시는 업장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특히 이제 하이엔드 업장 있죠. 뭐 호텔 또는 이제 인당 뭐 20몇만 원씩 되는 오마카세, 고급 스시야, 고급 일식집에서 국산 생물로 많이 사다가 심해사발 만들거든요. 그거 다 화로로 하겠어요? 고등어 자연산 잡으면 바로 죽잖아요. 못 써요. 양식 고등어는 단가가 세서 힘들고, 그래서 자연산 고등어 죽어있는 거, 빙장으로 운송된 거, 그런 거를 잘 사다가 그걸 다 만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드셔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막 기생충이 나왔으니까 못 먹겠다. 이거 왜 그럴까요? 기생충은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항상 자연산에 있었던 건데 이런 것 같아요.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양식이 급진적으로 발달했죠. 그때부터 생산의 단가가 좀 내려갔고 전 국민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로 부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양식을 드셨기 때문에 기생충에 대한 이슈가 적었기도 했지만 최근엔 또 미디어, SNS의 발달로 기생충이 많이 부각이 됐고 많이 보여졌던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안 보이는 주방에서 다 기생충을 제거하고 나왔던 것이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꾸 기생충 얘기를 꺼내는 이유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흥미로우니까, 재밌으니까. 실제로 이 기생충이라는 소재는 저에게 있어서는 흥행 보증 수표 그 정도로 소재력이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 징그러운 거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예로요. 예전에 제가 미용실 다녔을 때 머리에 감겨주시는 여성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저기 입질의 추억 닮았다는 얘기 안 들었냐고. 네? 제가 입질의 추억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어머 세상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어쩌다가 제 컨텐츠를 보게 됐냐 했더니 자기는 정말 해산물 회 1도 안 먹는데 그거 자꾸 보게 되는 그 매력이 있대요. 뭐가 있냐니까 기생충이 벌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징그러워하면서 이렇게 실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막 뭔가 좀 중독성이 있나 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기생충에 대한 정보가 국내에는 정말로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정립이 된, 특히 이제 제 유튜브, 제 블로그 글, 또 제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우리 소비자분들이나 구독자님들이 이 기생충 종류나 요 증상에 대해서 일일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식품업체들은 요거를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반품이 되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이제 팩 포장을 팔고 있는 갈치, 제주은 갈치 보면은 기생충이 내장을 탈출해서 팩에 막 붙어가지고 꾸물꾸물거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토마만 내고 팩 포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장에 있던 기생충도 다 기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장 다 제거해서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다 이렇게 살피고 꼼꼼하게 처리를 해서 포장해서 팔고 있어요. 이제는 기업을 비롯해서 식품을 취급하는 많은 마트나 식당에서 이런 기생충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생충 저감하는 데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만에 하나 기생충으로 인해서 소비자와 간의 어떤 불화나 분쟁이 있을 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산물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생충이라는 소재예요. 그리고 TV에서도 자꾸 기생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오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이제 바로 잡아야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기생충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봤을 때 굉장히 징그럽고 혐오스럽지만 그조차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 기생충이에요. 하지만 이 기생충에 대한 생활사, 습성, 생태, 감염 경로 같은 것들이 다 까발려졌을 때는 이제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거죠. 조금 두서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해양 기생충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유해를 가하거나 악영향을 줄 확률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구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셨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만족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